30명입니다. 출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전세기는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이륙했습니다. 이들은 15시간 정도 비행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시간 오늘 오후 3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비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You want to immigrate, you want to bring workers here, go through the right process. You can't skirt the rules anymore. That is over.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로 본다며 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미 간 무역협정은 지금 큰 틀에서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세부 사항에선 이견이 크고 그래서 문서화도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관세로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각국과의 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But those are countries that are still out there. And of course, South Korea, we made a deal, but let's see if they come through with the paperwork, you know.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15%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실무협상단이 도착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예로 들며 유연함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y saw the Japanese now, so there's no flexibility, right? The Japanese signed the contract.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일본이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의 용처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인정한 것처럼 한국도 투자 문제는 미국 뜻에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 15% 합의를 철회하고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압박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알래스카 LNG 송유관 사업 투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된 금을 들여와 한국 금이라고 속여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금에 붙는 관세가 더 낮은 걸 노린 건데 이런 우회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관세청 조사관들이 한 귀금속 업체를 수색합니다.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귀금속의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귀금속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보세 창고 등에서 잠시 보관한 뒤 바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표시한 혐의입니다. 외국산 물품이 한국을 단순히 거쳐만 가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7개 업체가 외국산 귀금속을 한국산으로 바꿔 불법 우회 수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중국 금에는 최고 158%의 관세를 매기지만 한국 금에는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최고 10%까지만 관세를 매기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 귀금속 수출이라고 신고했지만 미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산으로 수입 신고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00억여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수입 금지 규제를 뚫으려는 한국산 둔갑도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한국산 둔갑 시도가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산 제품을 상대적으로 덜 조사하는 점도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려 우회 수출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고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은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액 자산가 가구를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금액은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입니다.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족은 4인 가구가 아니라 5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불편 사항도 일부 개선돼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고 소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일부 언면동 지역 하나라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연말 치록 30을 초과하는 지역 상업도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1차 소비 쿠폰은 지급 대상의 98.9%가 신청해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이었던 98.7%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혜덕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영장 심사도 오늘 다시 열립니다. 자,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훈 기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동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김 전 사령관이 오전 10시부터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을 모해이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2달 만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영장 심사에서 VIP 경로소에 있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원 순직 당시 이른바 VIP 경로소를 전달받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중단시킨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경로솔에 대해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항명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꾸며낸 말이고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현지까지 파악한 국방부 및 군 관계자 진술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검팀은 윤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부명 로비 통로로 의심받는 단체 대화방 멋쟁이 해병 참여자 중 한 명인 송호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뒤인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곧바로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세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가결 통지 공문이 법무부에서 특검, 법원으로 접수됐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중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그리고 또 우리 현재의 그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은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천 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참석 대상은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43명입니다. 이들은 사법개혁 입법을 비롯해 내란특별재판부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는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더 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당 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합의 번복은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은 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법 개정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히 당정대가 하나가 돼 내란 종식에 나서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봉합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망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여당 투톱의 촌극에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 대통령까지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야당 말살을 위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 토론회를 연대 이어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현장 회의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민 200명을 초대해 타운홀 미팅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K문화관광 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 등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와 대전,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귀갓길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전북 전주에서 중학생을 유인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60대 남성이 귀가하던 9살 여학생에게 다가가 안아보자며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남성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전북 전주시에선 20대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10대 여중생을 끌고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드라이브를 가자며 여중생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데 피해 학생이 완강히 거부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만에 남성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를 쫓아가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던 10대 고등학생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 통행이 많은 곳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눈에 띄면 적극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 코드 1 이상으로 상향 지정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예방 순찰을 위해 모두 5만 5천여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와 호남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강릉 등 강원 중남부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돼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엔 빗줄기가 강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최대 100mm가량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내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거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기압의 중심부가 중부지방 인근을 지나는 내일 새벽 무렵 비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시간에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 시간대 집중되는 만큼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해양경찰관이 인천 옹진의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실종됐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임무 수행과 경찰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2인 1조라는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갯벌에 고립된 남성, 다른 한 명은 그를 구하러 나선 경찰관입니다. 허리춤 넘어 차오르는 바닷물, 경찰관은 자신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벗더니 앞에 있는 남성에게 건네줍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갯벌에서 7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건 5년차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장. 해경은 이 경장이 발을 다쳐 걷기 힘든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준 뒤 헤엄을 치며 현장을 빠져나오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고립됐던 인천 꽃섬 인근의 갯벌입니다. 지금은 썰물 시간으로 바닷물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6시간이 내면 물은 순식간에 8m 높이까지 들어찹니다. 음력 7월 15일서부터 20일 사이가 1년 연중에서 최고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구명조끼를 입은 남성은 신고 1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지만 이 경장은 6시간 뒤에야 1km 이상 떨어진 바다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어제 승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장의 유족들은 해경이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경장 홀로 현장에 출동시켰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합니다. 강 실장은 빈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한 뒤 고인에 대한 훈장 추서판을 안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2차 전지가 내장된 소형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수거함에는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보조 배터리 등 2차 전지 제품을 그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수거함은 주민센터와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설치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우선 설치 지원 대상입니다. 울산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배 농가의 저온 피해에 대응해 신품종 배 생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품종인 설원배는 기존의 신고배보다 개파기가 일주일 정도 늦어서 봄철 저온 피해에 강하며 당도도 높은 품종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재배기술 지원과 묘목 보급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은 우리나라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구조되거나 인공부화로 태어난 바다거북 13마리가 드넓은 바다품을 찾아갔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영 건강합서야. 어린 바다거북이 모래밭 위를 힘차게 나아갑니다. 처음 만나는 바다의 낯섦도 잠시 이윽고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칩니다. 거북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아프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야생 개체군 회복을 위해 매년 바다거북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부화로 수족관에서 태어난 8마리와 제주, 여수 앞바다 등지에서 구조됐던 어른 바다거북 5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방류되는 바다거북에는 이처럼 위치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가 부착돼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류가 이뤄진 중문 색달 해변은 가장 최근까지 바다거북이 알을 낳은 흔적이 확인된 곳. 산란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과 주변 해류 등도 고려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방류된 바다거북은 2017년 이후 175마리가 넘습니다. 어부나 폐그물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양식장도 주변에 없고요. 이제 다른 해수욕장들보다 모래 지면이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바다거북이가 충분히 이제 갔다가 성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해수부는 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 주 서식지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 잘 살아.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 지역에도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아틀란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잠시 뒤인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추위의 대규모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비자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내란 특별 재판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읍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와 호남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뭄이 극심한 강릉 등 강원 중남부 지역에도 모처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순간 풍속 소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고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은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는 우선 고액 자산가 가구를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